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6,000선을 돌파하면서요. 시장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한 만큼 우린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 바라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그 해답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을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AI 로보틱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2026 8W가 다음 달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시장 모멘텀을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일부의 상승 양산을 시현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이 유럽 시장의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반등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AA를 업고 반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고요.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세 양상 시현합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에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고요. 오늘 현대차가 11%의 상승 양상 시현합니다. 올해 하반기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과 피지컬 인공지능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학습과 검증 현장 체계를 구체화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서요. 현대 그룹주들 일제히 시장에서의 상승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에 부진했었던 국내 항공시장이 항공사 합병과 통합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에 관한 투자 의견 매수가 유지됐고요. 목표 주가를 3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오늘 대한항공은 10% 넘는 상승 양상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는 나현지, 서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첫 번째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2차 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배터리 3사는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점유율이 46%에서 35%로 급락하고 현재 가동률이 50%대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유럽연합의 산업 가속화법이 이 국면 전환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역내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서 이미 유럽 내 배터리 생산 설비의 75%를 선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 CATL 등이 유럽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비용이 약 30%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의 현지 공장 증설 속도 역시 매서운 만큼 이 규제 수혜를 극대화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3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는 4%대 강세, SK 이노베이션 홀로 2%대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온은요, 일단 포스코그룹과 아르헨티나산 리튬 25,000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기차 40만 대 분량으로 이를 통해서 북미와 유럽 규제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와 다르게 북미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 소재 국산화와 또 팩 생산을 병행하게 되면서 고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망의 수요를 흡수한다라는 계획인데요. 북미 투자 자산을 활용해서 ESS 매출을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요, 테슬라향 ESS 공급과 또 북미 생산 능력을 합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를 53만 원 선으로 상향했는데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3사 배터리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캐즘 현상이 계속 짙어지게 되면서 업황이 나빠질수록 차라리 합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 3사가 가진 생산 능력을 함께 합치게 된다면 중복 설비를 줄이고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라서 이 3사의 향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SK온과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대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머티는 거래 초반 이후에 비교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단기 변동성이 잦은 장세 속에서도 매수와 매도 세력이 균형을 맞추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 현재 5%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요, 내년 스페인에 3만 톤 생산 능력의 동박 생산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에서 4%대 그려내면서 4만 6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12% 강세, 포스코퓨처엠은 6%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은 자체적으로 양극재, 분리막 등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산 1호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12%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39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승인을 통해서 정부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를 기점으로 LG화학은 저수익 사업부를 정리하고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군으로서의 전환이 급격하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퓨처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재 회사 중웨이와 손잡고 포항에 ESS용 LFP 양극재 공장을 올해 착공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간 중국이 장악했던 LFP 시장에 직접 뛰어들게 되면서 재련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탈중국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특히 합작법인 방식을 통해서 중국의 원료 경쟁력과 한국의 공정 기술력을 결합할 예정이고요. 중복 투자를 피하고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의 규제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강세 보여주면서 25만 1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2차 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항공과 방산과 관련한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공급 과잉의 해소와 수익성 정상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는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항공사들의 성적표 신통치 않았습니다. 항공기 대수 역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되면서요, 너도나도 저가 경쟁에 뛰어든 공급 과잉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 여파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그리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로 이어지는 LCC 3사의 통합이 그 신호탄이 될 텐데요. AI암증권 등 주요 기관들이 이번 합병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복 노선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했던 파격적인 할인 운임이요, 대한항공 수준으로 정상화될 경우에는 미주와 유럽 노선에만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이제 누가 더 싸게 파느냐의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난 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노선을 지배하느냐, 이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 강화는요, 항공업 쪽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0% 넘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여줬던 대한항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91% 상승하면서 2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만 2,600원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요, 단순한 합병 기대감을 넘어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 방산 DNA를 시장이 재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을 여객 운송 회사로만 알고 계시지만요. 사실 대한항공 국내 최고의 무인기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강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정찰용 무인기인 KUS-FS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기도 했고요. 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와 또 중형 타격 무인기까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신흥 방산 강자인 안두릴과 수주 계약 가능성이 가시화되게 되면서요. 대한항공의 무인기 사업은 이제 글로벌 무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확보한 무인기 및 군용기 MRO 사업의 수주 잔고는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항공우주 부문에만 매출이 전년 대비 50% 급증하게 되면서요. 1조 2천억 원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여객 수입의 변동성을 방산이라는 든든한 캐시카우가 완벽하게 보완해준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메가 캐리어라는 프리미엄에 더해서 K방산의 성장성까지 더해진 대한항공은요. 이제는 단순한 항공주가 아니라 이 첨단 모빌리티 기술주로의 리레이팅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대한항공의 비상과 함께 전력 지원과 정비, 또 방산 기술을 공유하는 핵심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칼과 아시아나항공은요, 이 대한항공의 이슈를 고지곳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주사로서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에서 그룹가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7%대 강세가 나오면서요, 17만 원 선에 가격 형성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도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합병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서 운임 정상화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총 30조 원을 돌파한 K방산의 선봉장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약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대 약세가 나오면서 120만 원 선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고요. 항공기 엔진 제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는요. 무인기 및 군용기, 이 MRO 시장에서 대한항공과 협력을 하면서 국내 항공방산의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요. 18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IG 넥스원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5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용 유도무기 및 통신장비 강자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대한항공의 무인기 사업 확대 시에는 수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음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위치하면서 11만 원 선의 거래가 형성합니다. 항공전자 및 레이더 기술의 강자로 꼽히기도 하죠. 미래형 무인기와 UAM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의 핵심 파트너로 언급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오늘 7%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수혜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9만 2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장치 등 핵심 부품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요. 항공우주 산업의 국산화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진에어는요, 이 통합 LCC의 주도권을 쥐게 될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단거리 노선을 장악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에어 오늘 3%대 강세 그려냅니다. 이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항공기 동체 구조물 그리고 MRO 전문 기업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항공시장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1%대 강세 그려내면서 2만 3천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대 약세를 그려내고 있는 종목인데 무인 항공기 비행 제어 및 구동 장치를 공급하면서 대한항공의 무인기 밸류체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항공의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집값 상승률이 꺾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서울의 주요 지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2월 달에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지역이 과천 지역인데요. 과천 지역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너무나 쉽고요. 내부적인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최근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만 놓고 봤었을 때는 가장 많은 프리미엄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데이터를 뜯어보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는 0.19%의 상승률, 그리고 2월 둘째 주에는 0.14%의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우리가 지금 2월 넷째 주를 지나고 있잖아요. 바로 지난주까지의 자료를 봤었을 때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마이너스 0.03%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왔다가요.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 상승률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전체 강남 지역을 통괄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0.01%, 즉 보합권을 나타냈고 서초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3구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씩 집계를 해봤을 때도 그 상승률이 항상 탑을 찍었었는데 이 서울 강남 3구의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이미 정책적인 심리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하나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 집값들 저희와 함께 예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지역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즉 매도되지 않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급가가 내려가게 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제 분당구나 수정구, 수지구 쪽이 매물 증가 상위 지역으로 꼽혔는데요. 분당구는 무려 58%나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수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과천 지역도 39.2%의 매물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못지않게 한 달 전과 대비해 봤을 때 23%의 매물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파트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공급량 부족에 관해서는 늘 보도가 됐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이 쏟아지는 이유와 함께 또 앞으로의 시장 집값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예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책 시그널이 그대로 시장에 대입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었죠. 다주택자들 매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인 1주택 시대에 돌입을 해야 되고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 정책적인 가장 확실한 기조인데요. 그에 대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세금을 현재 매길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도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쉽게 풀어보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만약에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 매입자가요. 이 시세 차익 10억 원을 갖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기조로서의 세금을 대입하게 되면은 정부에게 줘야 할 세금이 7.1억. 결과적으로 이 시세 차익에 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2.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자들을 필두로 계속해서 지금 서울 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해석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계속 유예가 됐었거든요. 그 유예 만료일이
올 5월 초인데 이 유예를 계속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유예 연장이 된다면 서울 주요 지역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불가하다라고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자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마어마해짐에 따라서 계속되는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인 포인트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중심 지역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난 걸까요?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규제 강화 국면에서는 중심 지역부터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외곽 지역으로 조정이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강남 지역에 어떤 매물 물량들이 많은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자의 급매들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뭐 젊은 층도 있겠지만 고령자들이 좀 많겠죠. 이런 고령자들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그 고령자들의 매물들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이게 급매 물량으로 나오면서 시세 대비해서 최대 6억 원까지 낮아진 수치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 물량들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정책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지금 섣불리 매수하는데 망설여진다라는 게 역시 또 하나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가 인하 사례 계속 증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강남 지역부터 부동산 가격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또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해석까지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하락장의 시그널일까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이렇게 하락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하락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다소 이르다라는 판결이 많고요. 일단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보유자들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 물량들이 다 소화해가는 과정에서 시장의 시그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인사이트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 조정 후에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중심지로부터 점진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그리고 지방권까지도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큰 그림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현재 데이터상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2번 시나리오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급매 물량이 강남 지역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급매 물량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된다면 지금 이 부동산 투자하기에 적기인가에 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실소유 관점에서의 투자는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전략들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수요일 오후 시황입니다. 전일 6,000피를 달성하지 못하고 끝났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개장과 함께 6,000피를 돌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업종에서의 강세가 이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안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만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6,111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전거래일보다는 2%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동향 넘어가서 수급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개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매도였지만 현재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팔자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74% 상승 중인데요.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이 목표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10%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전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룹주 전체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 내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2차전지 관련해서도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모두 전체적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SK스퀘어 4%대 상승 중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총 안에 있는 종목 중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현재 13.3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기아는 조지아 법인 누적 생산량이 500만 대 달성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은 2.17% 상승하면서 원전주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빨간불 켜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그리고 큰 폭의 상승률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165포인트, 전거래일보다는 0.03% 현재 강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인데요. 이 흐름 끝까지 어떻게 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매매 동향 넘어가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쪽에서 사자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 덜고 있는 모습 오후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을 겨냥한 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는 굉장히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4%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11% 상승 중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온기가 돌기는 하지만 각계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은 오늘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와 비만 치료제 협업 본격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 그중에서도 직투지 바이오와 또 펩트론 같은 종목들은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알테오제는 1.59%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4.73% 하락세 나타납니다. 오늘 현대차의 피지컬 AI가 강세를 보이면서 로봇주도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4.8%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는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ABL 바이오와 코오롱 티슈즌 그리고 케어넷, LCLB까지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들은 현재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애인은 리노공업도 0.31%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 투자 키워드가 계속됩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서수진,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원전 자동차 쌍끌이 코스피의 구조적인 랠리에 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생태계가 이제 시장에서 부활되고 있다는 건 이전부터 들려왔던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무려 4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방향으로 기존의 친환경 중심에서 원전 중심의 생태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원전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 해석을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AI 시대가 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원전에 시선을 돌렸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미국의 에너지 자금줄을 쥐고 있는 에너지 지배 금융국에서 통제하는 대출 역량이 무려 2,8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417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임 국장을 뽑았습니다. 바로 비어드 국장입니다. 비어드 국장은 취임 직후에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바이든 정부 시절에 이른바 친환경 은행 노선을 과감하게 폐기했습니다.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기존 조건부 대출 약정을 취소했고요. 530억 달러 규모의 대출 구조를 새 정부의 목표에 맞춰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집중 지원하기로 확정했던 핵심 분야의 최상단에 바로 이 원자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 원인은요, AI 데이터 센터가 집어삼키는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에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24시간 멈춤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AI 인프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기상 조건과 무관하게 거대한 기저전력을 안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원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베어드 국장이 조만간 기관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대출 승인까지 예고한 만큼 글로벌 원전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공급 해소에 원전만한 대안이 없다라는 건 시장에서 처음 접해보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이 지난주 상승률 탑 섹터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전폭적인 원전 지원 기조가 실제로 글로벌 수주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원전 기업이죠. 홀텍 같은 경우가 무려 200기의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짓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된다면 국내 기업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미국 원전 기업이 인도와 같은 이런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는 건 곧 국내 기업의 실적 상승과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 홀텍이 인도의 거대한 생산 기점을 구축하고 무려 200기에 달하는 SMR을 짓겠다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인도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현재 급격한 경제 성장과 또 산업화로 인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영토 전역에 이 촘촘한 대역 송전망을 새로 까는 것보다 전력이 필요한 지역에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SMR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뉴스가 국내 시장에 던지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 홀텍이 천문학적인 물량을 독자적으로는 소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홀텍은 현재 지금 뛰어난 SMR 설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안전하게 시공하고 또 오차 없이 핵심 부품을 양산해내는 능력은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의 역량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이미 홀텍과 SMR 사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홀텍이 인도라는 거대 신흥 시장에서 200기 분량의 SMR 양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면 밸류체인에 속한 국내 건설사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은 앞으로 설계부터 시공, 부품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정말 초대형 일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의 막강한 자본 그리고 설계 역량과 한국 기업의 압도적인 시공 능력이 결합해서 실질적인 성공을 창출하는 모델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전 사업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기업이 얻어갈 이득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마침 이제 증권가에서는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게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되는 주가 상승을 이뤄왔었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두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들이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배태락 인력이 전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은 이 두 기업의 목표 주가를 각각 8만 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장에서 한국전력은 2%대 강세, 두산 에너빌리티도 5%대 거의 상승 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두 기업이 각자의 위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뚜렷한 체질 개선과 또 조 단위의 막대한 해외 수출 모멘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한국전력의 상황을 짚어보면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 가격의 하락과 또 90%에 육박하는 높은 원전 가동률 덕분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면서 기초 체력을 확실히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은 이 글로벌 대형 원전 사업의 총괄 지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향후 미국형 가압 경수로 사업 등에서 원자로 시공과 전체 보조기기 시공을 주도하게 될 경우 그 수주 규모만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굵직한 사업에 판을 깔고 있다면 전체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한 혜택은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전의 심장격인 원자로 그리고 스팀 터빈 등 핵심 주기기 제작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원자력 부문에서만 수조 원대의 넉넉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 등 글로벌 SMR 시장에서도 부품 공급 계약에서 또 목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년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률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계속되는 목표 주가 상향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전 사업의 앞으로의 확장성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예인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죠. 이게 현대건설이 사실 원전과의 모멘텀을 함께 받아가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기업 체질이 완전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건설 업황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돌파구를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원전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 인사이트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대건설의 최근 전략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의 중심을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국내 주택 중심의 사업 모델은 경기 변동과 또 미분양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형 원전과 또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특히 원전 시공 분야는 이미 다수의 실적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외 여러 대형 원전을 직접 시공해온 경험이 있고요. 이 레퍼런스가 해외 수주 경쟁에서 중요한 신뢰 자산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치도 구체적입니다. 2026년 신규 수주 가이던스 안에 원전 부문 목표액만 4조 원 이상을 배정해 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명확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 홀텍의 SMR 관련 수주 물량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연내에는 북미 지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 본계약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이 파이프라인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장에서 1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장에서 시장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원전 모멘텀 제대로 받아가면서요. 주가 상승 동력 여전히 잃지 않고 오늘 시장에서도 뚜렷한 모멘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건설사 쪽 이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현대건설 못지않게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해외 수주에 관한 기대감이 좀 커지더라고요. 일단 투자자들이 지금 원전 관련주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역시나 예전부터 이 고점 부담감은 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상승률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해석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테마에 막연히 기대는 투자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수주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숫자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인지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전설 주가가 하루 만에 급등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이 원전 모멘텀의
강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8%대 상승을 켜내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의 대규모 자금 투자 소식 그리고 인도 SMR 200기 건설 추진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와 맞물리면서 이 해외 원전 신규 수주 가능성이 열려있는 대우건설로 매수세가 집중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분위기가 뜨거울수록 점검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원전 산업이 입찰 계약, 착공과 시공, 그리고 매출 인식까지 시간이 매우 길게 걸리는 사업인데요. 정책 방향이 분명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실적까지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 회사들이 글로벌 파트너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주 잔고를 분기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켓 투자 키워드였고요. 다음 투자 키워드도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6,000포인트 돌파에는 현대차 그룹의 폭등이 주도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이 무섭더라고요. 반도체 대장주들의 활약도 이제 눈부셨지만 우리 현대차 그룹이 그룹주 전반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 무거운 현대차도 10% 넘게 급등합니다. 자세히 한번 이 내용 짚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자동차주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기록적인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개장과 동시에 6,000선을 넘어서면서 이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 가운데 기아가 장중에 14% 넘게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또 현대차 역시 11%대라는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주당 58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요. 현대 위아가 6%대, 또 HL 만도가 3%, 현대 모비스가 3%대로 동반 상승하면서 이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 시장의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강세의 배경에는요,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기초 체력 위에 또 정의선 회장이 추진하는 로봇 사업을 비롯한 피지컬 AI에 대한 미래 성장이 구체화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소방청에 기증된 최첨단 무인 소방 로봇이요, 이 현대차의 로봇 기술력을 실전에서 증명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단순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서 이제는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6,600억 원을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요. 자동차주가 코스피 6,000 시대의 새로운 대장주로서 이 확실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하루였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급등도 눈에 띄지만 기아의 주가가 13%나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을 좀 뜯어보니까 북미 현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좀 냈더라고요. 수출 지표와 우리가 연관 지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지아 공장의 누적 생산 기록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략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현지 공장에 건설해서 이 생산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아가 지금도 이 두 자릿수 강세를 유지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아의 거침없는 상승의 뒤에는 북미 생산 거점인 조지아 법인의 눈부신 성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아의 조지아 법인은요, 현지 시간 24일 기준으로 누적 생산 500만 대라는 대금자탑을 쌓아 올렸는데요. 이는 2009년 가동 이후에 미국 남동부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지로 완벽하게 뿌리를 내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의미 있는 부분은요, 500만 번째 기념 차량이 조지아에서 생산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2027년형 올뉴 텔루라이드였다는 겁니다. 텔루라이드는 북미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춰서 개발되기 때문에 세계 올해의 차를 석권하는 등 기아의 위상을 높인 이 효자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라인업까지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조지아 주지사 등 이 현지 정관계에서도 기아와 주정부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이 성공 사례로 극찬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까지 아우르게 되는 이 조지아 공장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함께 또 생산 유연성이 확인되게 되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아의 이익 체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됐다라는 신뢰가 이 주가 13% 급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화려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짊어져야 할 리스크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특히나 반도체주들이 주목을 받았을 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관세 관련한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 무효 판결이 나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면서 이 관세 정책에 관한 리스크가 또 한 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신속한 입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관세 리스크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 최고위층에서는요, 관세 장벽에 대한 이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정부의 국회에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김 현대차 사장은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주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오히려 자동차 등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미국의 부문별 관세 인상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요, 지난해 미국의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서 이미 7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무적인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명분 삼아서 10에서 15%의 보편적인 수입 관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는 곧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격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대차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경쟁사들과 동등한 시장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또 입법적인 뒷받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우상향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리스크 해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또 관련한 리스크는 항상 염두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품사들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게요.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 부품사들 4%, 8%가량의 상승률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생산 구조에 관한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부품사들도 조금 지켜보면서 투자 인사이트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들은요, 최근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생산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요, 또 미래 기술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는 이 체질 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는 자회사 트라닉에 2,200억 원 규모의 생산 설비를 양도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사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현대위아 역시 모비언트와 테크젠을 설립하면서 엔진 및 샤시 이 제조를 전담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개편은요, 내연기관 부품 생산을 자회사로 집중시키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또 모기업은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차 핵심 기술에만 매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협력사 인력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다만 현대위아의 경우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 공장의 바이백 권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며 이 자산 가치 재평가에 따른 영업 외 손실이 발생하면서 단기 순이익 수치가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단기적인 손실보다는 생산 효율화와 미래차 투자라는 장기적인 전략 방향에 더 큰 점수를 주게 되면서요, 오늘 부품주 전반에 강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수주전 관련한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이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차 시장이 지난해 24% 넘는 급등세 이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현대차가 넥소를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 42.9%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60조 원 규모의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 현지의 수소 연료 전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도나 대형 화물차를 지원하는 수소 네트워크 회량을 구축하면서 캐나다의 교통 혁신을 돕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방산 수주를 넘어서 그룹 전체의 수소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정교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넥소의 수소 탱크를 독점 공급하는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요, 일진 하이솔루스 현재 11%가량 상승하면서 16,000원 선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마켓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마감장 전략 이어집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볼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